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 혹시 요즘 이런 뉴스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몇 곳이 아니라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전국의 요양병원이 1,577곳이 있었습니다. 이 많던 요양병원이 2024년 기준 1,342곳으로 줄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단순히 계산하면 200곳 이상이 넘게 사라진 것입니다. 월 평균 한 달에 3-4곳씩 간판을 내린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라는 건 동네 편의점처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시설, 장비 등 준비할 것도 많고 운영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롭죠. 그런데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문을 닫는다면 그 뒤에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환자 수요가 줄고 있어서 문 닫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죠.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였습니다. 이게 2030년에는 25%를 넘고 2050년에는 무려 40%까지 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되면 길거리 어디를 가든 흰머리 어르신을 만나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 의료, 복지, 심지어 경제 구조까지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돌볼 병원과 시설은 점점 줄어든다면요. 남는 선택지는 가족이 직접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이미 부모님을 간병해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4시간의 절반 이상이 간병 시간으로 사라지고 경제 활동은 줄어들고 가족 관계는 지치게 되고 결국 간병하는 사람까지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내 가족과 나 자신이 직접 겪게 될 가능성이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양병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이 사라지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수가 구조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은 일반 종합병원과 다르게 일당 정액 수가제라는 제도를 씁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환자 1명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치료를 많이 해주든 적게 해주든 상관없이 금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가서 CT를 찍으면 그만큼 비용을 청구합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주사, 약 처방 등 이런 것 하나하나마다 따로 수익이 붙습니다. 이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하루 얼마로 끝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간단한 처치만 필요한 경증 환자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매, 중풍, 말기 질환 같은 중증 환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매일 복잡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인력도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도 받는 돈은 경증 환자와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증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치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나는 것과 비슷하죠. 한국요양병원협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요양병원 환자의 약 35%가 이런 중증 환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경증 환자의 1.5에서 2배 정도인데 수가 보상은 똑같으니 병원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덮쳐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은 약 41%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누적 20%를 넘어섰죠. 그런데 같은 기간 요양병원의 수가는 고작 5% 정도 올랐습니다. 이쯤 되면 버티라는 건지 접으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병원에 오래 있지 말고 집이나 지역에서 돌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입원 중심에서 재택, 지역 돌봄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런 정책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 주간보호센터 지원 확대, 중증 환자 방문 요양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듣기만 하면 좋을 것 같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기관을 운영한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니 현실은 정책 문서와 다릅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 최대 4시간 남짓, 그것도 주 5일이 한계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경증 어르신 위주이고 중증 환자는 이동과 안전 문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지방은 지원자 자체가 거의 없으며 차량 이동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장거리 이동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 어르신을 집에서 돌본다는 건 사실상 가족의 전업 간병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도입됩니다. 취지는 훌륭합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파산하는 간병 파산 가정을 막아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 끝난 후 본 사업에서도 2029년까지 전국 500개 병원까지만 확대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국 요양병원이 1,300곳이 넘는데 나머지 800여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원받는 병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병원은 환자가 줄어들고 경영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지원을 받는 곳만 환자가 넘치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병원은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환자와 가족입니다. 요양병원은 줄고 요양원은 이미 대기자 천지입니다. 집에서 돌보자니 중증 환자는 하루 종일 케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부담, 체력 소진, 심리적 스트레스, 이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걸 한마디로 간병 대란이 오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사회는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돌봄 공백 때문에 뉴스에 사고가 매일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쯤에서 외국의 사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만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요.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도 이미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과 재택 중심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병원 입원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의료보험 재정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각 나라가 다 같은 해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요양병원 숫자가 꾸준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증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는 건 보험사들이 비용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신 홈 헬스케어라는 재택 돌봄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치료하고 필요하면 의사가 직접 왕진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원래 집이 넓고 1인당 의료 인력 공급도 많습니다. 집안에 의료기기를 설치해 두고 쓰는 것도 익숙하죠. 그러니 재택 돌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더 과감합니다. 2012년 이후 요양병원 신설을 금지했고 2022년 3월부터는 아예 법적으로 요양병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이 없던 이유는 뭘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미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완벽에 가깝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동네 단위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이 묶여 있어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이나 미국은 기반을 다 갖춘 다음 병원 축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크죠? 지금 우리나라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은 시간, 인력, 시설 등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중증 환자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병원이 줄어들면요. 그 공백은 누가 메울까요? 결국 가족이 다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가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집과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게 어르신에게도 좋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필요하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기반도 덜 갖춰졌는데 병원부터 줄이면 돌봄 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정책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로 대안을 마련한 뒤에 천천히 옮겨가야 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모두가 마주할 문제입니다.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나 자신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병원이 없다면 누가 나를 돌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부 정책과 요양 현장의 현실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비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니어 포커스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